여러분 머릿속에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첫 번째 그래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빨간색 선이 우상향을 그리며 폭주합니다. 바로 독일의 대표적인 전차와 포탄을 만드는 방산 기업 라인메탈의 주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려 5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 독일 총리는 재무장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래프는 정반대입니다.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바로 독일 연방군 신병 지원율입니다. 돈은 넘쳐나고 무기는 찍어내는데 그 무기를 들고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현역 군인들조차 나 군대 못하겠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신청하는 숫자가 전쟁 이후 5배나 급증했습니다. 국가는 전쟁을 준비하는데 청년들은 국가를 버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독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평화주의가 아닙니다. 국가와 청년 사이의 계약 파기, 그 처참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 주제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이 어쩌면 10년 뒤, 아니 당장 5년 뒤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단단한 기계, 근면, 성실한 사람들, 그리고 과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강력한 군대, 프로이센의 후예들. 이런 이미지 아니신가요? 그런데 현재 독일 연방군의 현실은 처참합니다. 연병장은 텅 비었고 신형 전차 레오파르트 2가 출고되어도 그걸 운전할 전차병이 없습니다. 독일 국방부 장관은 매일같이 뉴스에 나와서 제발 입대해달라고 호소하지만 독일의 지세대인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들은 싸늘한 비웃음만 보낼 뿐입니다. 단순히 요즘 애들이 나약해서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이 문제의 뿌리에는 경제적 붕괴와 역사의 저주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방산주 주가 뒤에 가려진 유럽 청년들의 절규와 분노, 그리고 그들이 왜 조국을 지키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는지 그 슬픈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바로 라인메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독일 숄츠 총리는 차이텐벤데 즉 시대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독일은 다시 무장하겠다. 국방비에 1000억 유로 한국 돈으로 약 145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했죠. 방산 공장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포탄을 찍어내기 바쁘고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숫자만 보면 독일은 다시금 유럽의 군사 강국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돌려 독일군 신병훈련소를 비추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독일군의 정원은 약 20만 명 목표인데 지금 18만 명도 채우지 못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기능 고장입니다. 독일 의회 국방위원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군의 전투 부대 중 약 18%가 장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병력이 없어서 작전 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심지어 현역 군인들마저 탈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쟁 발발 직후 독일군 내에서 나는 양심상 총을 못 잡겠다며 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전년 대비 5배나 폭증했습니다. 군인이 전쟁 나면 싸워야 하는데 진짜로 전쟁 날 것 같으니까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베를린 광장에는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잘 보도가 안 되지만 주말마다 수만 명의 10대, 20대들이 모여 시위를 합니다. 그들이 든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들의 전쟁에 우리를 쓰지 마라. 국가는 싸우자를 외치는데 국민은 싫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불일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경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일은 부자 나라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건 옛말입니다. 지금 독일은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습니다. 원래 독일 경제의 성공 공식은 간단했습니다. 러시아의 싼 가스를 가져와서 좋은 기계를 만들어 중국에 비싸게 판다. 그런데 전쟁으로 러시아 가스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으로 중국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양 날개가 꺾인 독일 경제는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마이너스 성장 혹은 0%대 성장을 기록하며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문제 때문에 지금 독일의 Z세대를 만나보면 분노가 가득합니다. 월세는 살인적으로 올라서 베를린 원룸 하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물가는 폭등해서 마트 가기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월급의 40에서 50%를 떼어갑니다. 청년들은 묻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난민들은 호텔 같은 수용소에서 지내고 생활비도 받는데 정작 자국민인 나는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쩔쩔맨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나보고 목숨 걸고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도대체 내가 지켜야 할 이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뭔가?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국가 효능감의 상실입니다.
나를 지켜주지 않는 국가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칠 바보는 없다는 아주 냉혹한 생존 본능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독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선을 옆 나라로 돌려보면 프랑스를 보십시오.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했을 때 파리의 거리는 불타올랐습니다. 그때 프랑스 청년들이 외친 구호가 섬뜩합니다. 늙은이들 연금 주려고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하는데 정작 우리 몫은 없고 이젠 우크라이나 가서 죽으라고? 우리는 마크롱의 장난감이 아니다. 영국은 어떤가요? 제2의 도시 버밍엄이 사실상 파산 선언을 했습니다. 도로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공공 서비스는 멈췄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후예들은 이제 난방비를 아끼려고 밥을 굶습니다. 영국군 역시 병력 부족으로 300년 역사의 해병대 부대 일부를 해체해야 할 지경입니다. 서유럽 전체가 늙고 병들고 가난해졌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니 사회적 계약이 깨졌고 계약이 깨지니 애국심이라는 감정도 함께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경제가 현실의 고통이라면 두 번째 원인은 과거의 망령입니다. 바로 독일만이 가진 특수한 트라우마 나치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독일의 교육은 철저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독일 아이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웁니다. 전쟁은 절대 악이다. 애국심을 너무 강조하면 나치가 된다. 군대는 위험한 집단이다. 독일에서 군복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면 존경받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기술 배우는 사람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독일 사회는 스스로를 평화주의 국가로 개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자 정부가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이제는 싸워야 한다.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춰라. 지세대 입장에서는 뇌 정지가 오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평생 평화가 최고라고 군대는 나쁜 거라고 가르쳐놓고 이제 와서 총을 들라고요? 나치 때처럼 되자는 건가요? 이 엄청난 인지 부조화. 평생을 초식 동물로 키워놓고 갑자기 늑대와 싸우라고 하니 아이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재무장 선언은 청년들의 뼛속 깊이 박힌 역사적 죄의식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2011년에 폐지했던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걸 검토하겠다.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여자는 왜 안 가냐? 우리 일자리 뺏은 난민들부터 군대 보내라. 정치인 네 아들부터 최전방에 세워라. 젠더 갈등, 인종 갈등, 세대 갈등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틈타 웃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극우 정당 독일 대안당 AFD입니다. 이들은 청년들에게 속삭입니다. 너희가 군대 가기 싫은 거 안다. 이 썩어빠진 정부가 너희를 사지로 몰아넣는 거다. 우리가 막아주겠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평화적이어야 할 청년들이 나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극우 정당 지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안보의 공백이 정치의 괴물을 키우고 있는 꼴입니다. 독일의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비교해 볼까요? 바로 옆 나라 라인강 동쪽의 폴란드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독일 청년들이 군대 가기 싫어라고 시위할 때 폴란드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사격장에 갑니다. 폴란드 정부는 GDP의 무려 4에서 5%를 국방비로 씁니다. 참고로 독일은 2% 맞추기도 힘들어합니다.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무기 공장을 통째로 옮겨오라는 기세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독일과 다를까요? 폴란드는 역사를 압니다. 러시아에 먹히면 끝장이다. 그들은 소련 시절의 압제와 공포를 뼈저리게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안보는 이론이 아니라 실존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반면 독일은 냉전 시대 내내 미군이 지켜줬고 통일 이후에는 주변국들이 다 나토 동맹국이라 쳐들어올 적이 없었습니다. 안보 무임승차. 설마 전쟁이 나겠어? 미국 형님이 지켜주겠지. 이 안일한 평화에 취해 있다가 진짜 칼을 든 강도가 문 앞에 나타나니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겁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모습 때문에 지금 유럽 내부는 시끄럽습니다. 폴란드와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독일을 맹비난합니다. 너네가 유럽의 맹주라면서 경제력 1위라면서 왜 뒤에 숨기만 하냐? 덩치값 좀 해라. 독일의 나약함은 유럽 전체의 분열을 가져오고 이는 푸틴이 가장 바라는 서방의 자중질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를린에서 서울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등골이 서늘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독일의 텅 빈 연병장을 보면서 대한민국 논산훈련소의 미래를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독일과 한국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경제, 저출산, 안보 문제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독일처럼 시위를 안 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갈까요? 지금 한국 군대는 병력이 급감해서 사단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20대 남성들에게 묻습니다. 애국심이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대답합니다. 이 나라는 나를 소모품 취급합니다. 군대 가서 다치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무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국가가 청년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할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은 총을 들까요? 아니면 독일 청년들처럼 내 알바 아니다라며 총을 버릴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